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2단원의 수분해와 곱셈 연산이에요. 앞에서 1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위주로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곱셈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1중단원까지 곱셈의 성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단원은 곱셈은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연산입니다.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곱셈을 새로운 연산법이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덧셈의 확장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제 딸아이와 얘기를 나눌 때 굉장히 기뻤던 순간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 곱셈 왜 배우는 것 같아? 곱셈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 곱셈이라는 걸 왜 알아야 될까? 했을 때 저희 딸이 단번에 이런 예제를 만들더라고요. 3 곱하기 100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쓰면 짧게 쓸 수 있는데 얘를 덧셈으로 쓰면은 막 이렇게 쓰더니 아빠 계속 기다릴 거야? 귀찮아. 안 써도 알겠지?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기뻤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곱셈을 배우는 것은 덧셈의 다른 표현이고 우리가 길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짧게 쓰는 하나의 방법이다. 똑같은 원리이다. 이렇게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곱셈은 사실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더하는 연산이니까 여기에서 원리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것은 필지상 수상자이신 허준희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방법인데요. 이게 유퀴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하는 중에 한번 나왔던 건데 제가 먼저 뒤에 준비해 놓은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허준희 교수님이 아이랑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고 했을 때 아이랑 간단한 활동으로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들을 즐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소개해 주신 방법이 지금 여기 페이지에 있는 별의 개수를 세봐라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머님들도 막 세보시려고 막 시도를 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세기를 하시겠죠. 5개씩 묶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10개씩 이렇게 묶어서 10개씩 묶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묶어서 세는데 그러면은 이거 세 보시면은 100개인 거 알 거예요. 100개입니다. 제가 일부러 100개를 맞춰서 했고요. 아이들에게 이걸 한번 시켜보세요. 꼭 활동지를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제가 끝나고 어디든 공지를 할 때 활동지는 제가 같이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출력해서 쓰실 수 있게 할 텐데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세보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묶어세기를 복습할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수세기가 이렇게 하면 힘든 거야 라는 걸 느끼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세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거 세면은 아이가 단번에 요거 하나 세고 10개, 10줄, 100개야. 그러면 어머니께서 여기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은 이거 봐.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리를 하면은 수세기가 쉬워지지. 근데 그 수세기가 쉬워지는 이유가 뭐야? 너가 반복되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 명확하게 이거를 식으로 10 곱하기 10 이렇게 100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수세기를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이에게 체감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곱셈을 처음 배우실 때요. 저희가 보통 수직선에서 먼저 시작하죠. 왜냐하면 숫자선은 가장 기본적인 툴이긴 해요. 숫자선에서 반복해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서 최종의 위치에 도달하는 위치, 그게 바로 곱셈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3이 바로 3을 2번 한 거니까 6에 도달하는 거야. 이거를 숫자선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밑에다가 지금은 넓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아이가 넓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숫자선에서 이거를 배열로 점프해서 연결을 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선에서 세 번 똑같은 거 반복해서 가는 거야. 여기서 탈피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배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셀 때 쓰는 게 곱셈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앞으로 곱셈의 원리를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수직선에서만 갇히게 하지 마시고 배열로서 이해를 하셔야 뒤의 내용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거를 넓이라고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 이 단계에서 넓이라는 개념도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넣었고요. 넓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사실은 말이 짧아지는 장점도 있어요.
뭐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거를 대상이라고 얘기하면은 대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넓이라고 쓴 거니까요. 꼭 넓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넓이 말고 다양한 구체물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배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행과 열이 있는 배열로 우리가 곱셈을 이해하자.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괄호가 있는 곱셈이죠. 괄호가 있는 곱셈인데 여러 개를 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두 개의 수의 연산만 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개의 수가 같이 있는 연산을 던져주면은 간단한 덧셈, 뺄셈, 곱셈 문제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5 곱하기 2 같은 문제를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 3 곱하기 5 곱하기 2가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금 3 곱하기 5라는 것은 3 곱하기 5라는 것을 지금 두 번 곱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곱셈의 원리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 돼요. 곱하기 2라는 것은 뭐였지? 두 번 더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 번 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똑같이 뭘 두 번 반복해서 더하고 있니? 3 곱하기 5라는 걸.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써주시면 좋아요. 두 번 이렇게. 아이가 아직 연산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를 쳐주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 3 곱하기 5 이렇게 쓴 식을 여기에 지금 요 식을 요 부분이랑 매칭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 3 곱하기 5를 두 번 더한 게 이거야. 근데 보자. 우리 연산의 원리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등호라고 했지. 등호라는 것은 앞쪽과 왼쪽과 다음 쪽. 그 등호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것이 같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를 더할 건데 엄마가 여기서 이 3 곱하기 5라는 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 아니면은 우리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이름 부르면서 3 곱하기 5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앞에서 곱셈의 원리는 여러 개를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더한 거야 라는 것을 잘 인지한 아이인 경우에는 3을 이렇게 5번 더하는 걸 하고 있겠죠. 아주 훌륭한 거예요. 똑같이 여기 3 곱하기 5도 3을 5번 더하게 쓰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법을 여기를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은 지금 그림에서 단번에 요거와 요게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그림이랑 식이랑 항상 연결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한 번만 더 제가 강조를 하면은 앞에서 이런 예제가 있었죠. 17 더하기 8 이거를 17 더하기 8로 쓰시고요. 17을 3과 5로 쪼갠 거를 또 더하면 얘는 17 더하기 3 더하기 5 얘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좋은 도구로 쓰잖아요. 그림으로 이해시킨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림을 식이랑 항상 연결해 주셔야지 아이가 식을 떠올릴 때 그림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익히 문제 보면은 첫 번째는 항상 아이들이 그림으로 배열로서 곱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문제 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가로로 8줄, 세로로 6줄이 있는데 이거 총 하면 48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문제는 가로 12개, 세로 네모줄. 이 네모줄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12개가 몇 줄 있어야지 48개가 되겠니? 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문제가 한 문제잖아요. 이거를 어머님들께서 활동으로 뻥튀기 할 수 있어요. 한 대여섯 개로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48을 이번엔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바둑돌이 있으면은 바둑돌, 아니면은 뭐 사탕 있으면 사탕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사탕 있으면 같이 먹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사탕을 48개를 놓고 이걸로 직사각형을 여러 개 만들어 봐. 여러 개 만들어 봐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근데 중요한 게 활동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이가 만약에 4개씩 여기서 다른 걸로 해볼까요? 셋, 넷. 자, 지금 제가 24개를 만들었어요. 이 24개를 이렇게 두 줄로 아이가 만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꼭 그 다음에 아이랑 하셔야 되는 게 얘를 식으로 써봐. 얘를 꼭 이렇게 식으로 써. 본인이 만든 배열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식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칸이 좀 부족한데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한 줄로 썼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48을 48 곱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뒀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또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우리가 보통 2 곱하기 24라고 써. 다르게 표현하지만 똑같은 거 너도 알지.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지 아이가 맞아. 곱셈은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야.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이가 이렇게 배열한 거와 이렇게 배열한 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수는 똑같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아이도 그걸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니 꼭 해보시길 권유드릴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저희가 덧셈, 곱셈이라는 연산의 원리가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문제들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어려운 거를 소개를 같이 보자면은 3번 문제. 요게 좀 어려워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어머님께서 혹시 아이가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역시나 등호에다가 시선을 두고요. 밑에 옆에는 아이가 혼란스러운 게 이거는 18 곱하기 3인데 왜 여기는 갑자기 20 곱하기 3이 나왔지? 그럼 어머님께서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여기에서 20 곱하기 3은 무슨 의미니? 20 곱하기 3은 엄마 20이 3번 더해졌다라는 거야. 20. 그러면은 여기는 20 이렇게 있고 대화를 하시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도 20이 3개 있고 여기도 18이 3개 있네. 그러면은 20과 18은 어떤 관계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학이나 어떤 학문을 배울 때 계속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계를 관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 20은 18보다 2가 커. 그러면은 18을 20으로 우리 보수 배웠던 거 이용해서 쪼개보자. 그러면은 얘가 20 빼기 2. 얘가 20 빼기 2, 얘가 20 빼기 2야. 그러면은 엄마 20이 3개 있네. 23번 더했으니까 여기 뺄 거는 2를 3번 빼야 되겠네. 이렇게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뒤에 8번 문제 한번 같은 페이지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재를 잘 따라온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거 뭔가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 보면은 13, 14 뭔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먼저 더하고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트릭을 놓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가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또 생각하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하기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제가 혼란을 줄 수 있는 하나씩은 넣긴 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다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게 3개가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다시 배치를 찾는 거죠. 여기 보면은 30이 있고 수를 관찰해 보니까 13하고 17을 더하면 30이 되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길 원하는 거죠. 찾아서 색깔을 입히고 그러면 30이 3개 있었던 거였네. 그래서 30을 찾아서 쓰면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가 그래서 8번을 어려워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너무 어려우면은 뒤에 것부터 먼저 풀어.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돼. 조금 시간의 텀을 주셔도 돼요. 네. 다음 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7 곱하기 5라는 거와 다른 식을 찾는 건데요. 보통 아이들이요. 기억, 니은까지는 쉽게 따라와요. 왜냐면 17 곱하기 5는 계속 앞에서부터 17을 5번 더한 거야. 17을 5번 더한 거니까 여기 이 기억 같은 거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17.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17.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17.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또 17. 그리고 또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17. 17 5개. 예, 맞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괄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 괄호를 먼저 계산하니까 17 곱하기 5 얘까지는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통 막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왜 같지?
자,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17이 5개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아까 활동에서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야? 17 곱하기 5를 우리가 17이 5개에 있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5가 17개 있는 거야 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5가 17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디귿을 한번 볼래? 라고 하면은 자, 여기까지만 질문만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셔도 돼요. 5가 17개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각으로 한번 디귿을 다시 봐봐. 그럼 아이가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5가 20개? 근데 5 3개를 뺐네. 5 17개 있는 거야. 요렇게 요 부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조금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릴게요. 만약에 고학년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풀이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시는 것도 좋아요. 5번 같은 것도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를 보면은 문제엔 덧셈, 뺄셈, 곱셈, 괄호만 사용해라 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나눗셈도 이용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눗셈 같은 거 이용하면은 7 더하기 7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여기를 나누기 1을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죠. 원래는 이제 의도는 뭐 7 빼기 7은 여기도 다양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7 빼기 7은 0이니까 이렇게도 만들어도 되고요. 다양하게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에서 어머니 뭐 우리 아이가 좀 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검색을 해보세요. 포포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4개의 4라는 뜻이에요. 포포즈. 4를 가지고 다양한 숫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포즈 검색하셔서 아이들과 4만으로 여러 개의 숫자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단어는 괄호 다음에 곱셈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 단어는 문법을 사실상 배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곱셈을 덧셈보다 먼저 계산해야 된다. 곱셈보다는 먼저 우선순위가 무조건 괄호야. 괄호는 우리가 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앞에서 배웠잖아요. 괄호는 일단은 우리가 당위성으로 알아야 되는 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뒤에 수학적인 사고 방식들을 이제 빌드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적인 것들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 다음에 곱셈, 괄호 제일 먼저, 그 다음 곱셈, 그 다음 덧셈, 뺄셈 이렇게 꼭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도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은 그냥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만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2 곱하기 괄호 10 더하기 3. 일부러 제가 색깔을 입혀놨죠. 제일 먼저 계산해야 대상을 먼저 입혀놨기 때문에 이 부분 계산해서 여기에 넣으면 돼. 또다시 한번 강조를, 아이가 아직도 등호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자, 등호 두고 같은 부분이 2 곱하기랑 2 곱하기 있지?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10 더하기 3 더하기 13, 10 더하기 3 해서 13이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는 지금 괄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덧셈보다는 곱셈이 먼저야 라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보다 곱셈이 항상 먼저야. 괄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곱셈이 먼저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15랑 같은 것은 3 곱하기 5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뭘까?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채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거 너무 쉬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다른 풀이 한번,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다른 풀이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3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2에서 자, 일상 용어로요. 3 곱하기 5는 3을 5번 더한 거야. 자, 3 곱하기 2는 3을 2번 더한 거야. 총 몇 번 더했어? 3을 7번 더했어. 이렇게 이러한 것들도 얘기하면은 이게 당장 이 소단원에서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게 풍부해지고요. 이게 당장 아이에게 머리에 박히지 않더라도 한 번에 잔소리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텀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면 아이에게 머리에 각인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냐면은, 너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너 7개인 거 어떻게 알았어? 다 뭔 줄 알아? 5랑 2랑 더하면 되잖아.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써? 우리가 이번에 괄호도 배웠으니까 3이 5 더하기 2개 있는 거야.
요렇게 써까지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은 요거까지 써서 아이가 식으로 같은 내용을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 우리 영어 배울 때도요. 동의어 그리고 같은 표현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하잖아요. 수학도 역시나 언어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익히 문제는 값이 제일 큰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거 봤을 때 그냥 일단 냅다도 계산해요. 아 이거 엄마 나 요즘에 그래서 성실하게 잘하니까 이거 나 뭔지 알아. 곱셈부터 먼저 계산하라는 거지? 나 곱셈부터 계산 먼저 한다. 그래서 20 빼기 15 빼기 3. 뭐 성실한 애들은 나 이거 배웠어. 15 더하기 3. 그럼 20 빼기 18 2. 나 이거 엄마 나 이거 정확하게 알아. 17 곱하기 5. 나 계산 순서 안 헷갈리지? 나 잘하고 있지? 다 잘하고 이거 계산 해보면은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께서 하나 더 해주시면 좋을 거. 수 감각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기억은 20에서 뭔가를 자꾸 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20에서 뭔가 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계산하지 않아도 무조건 20보다 작지. 그 다음에 니은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얘는 딱 봐도 20보다 훨씬 크지 않겠니? 17을 5개 더할 때 17을 5개 더하면 20보다 훨씬 크지. 거기서 코작 3 뺀 거야. 이거 굳이 계산해야 되겠니? 라는 것을 채점을 하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냥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엄마 센스 짱이다. 그냥 다른 식으로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단어는 곱셈은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활동을 제대로 아이들과 하셨다면 아이가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활동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 단원에서 한 번 더 하시면 좋아요. 곱셈은 순서를 왜 바꿔도 된다고? 지금 4 곱하기 3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해. 그리고 3 곱하기 4는 우리가 4 곱하기 3이라 할 때 약속을 하는 거죠. 앞으로 가로 쪽을 우리가 앞에다가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 4하고 3을 뭐 색깔을 매칭을 시켜주시고 3하고 3을 이렇게 색깔로 매칭을 해줬을 때 4 곱하기 3은 가로가 4고 세로가 3인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인 걸 생각해 볼까? 자, 두 개의 개수가 같아 달라? 같대요. 그러면은 4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4 계산한 것은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곱셈을 순서로 바꿔도 돼.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거를 90도 회전. 90도 회전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라고 얘기해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용어는 아이의 나이에 맞게 어머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 아이에 맞는 수준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은 이번에는 문자가 3개예요. 3 곱하기 4 곱하기 2. 숫자가 2개일 때에는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직사각형 가로 세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3개일 때에도 바꿔도 되나? 혼동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때 또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3 곱하기 4 곱하기 2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3 곱하기 4 곱하기 2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3 곱하기 4가 2개 있다라는 거지 3 곱하기 4를 먼저 만드시고요. 3 곱하기 4를 만드시고 그거를 2개 붙인 게 3 곱하기 4 곱하기 2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뭐야? 2 곱하기 3을 만든 다음에 2 곱하기 3을 4개 붙인 거야. 지금은 제가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3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더 이해되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4개, 일단은 4개라는 게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 4개라는 걸 인지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 요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똑같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양이 똑같다. 다시 한번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께서도 패드를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얘네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하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게요. 12 곱하기 15라는 연산이에요.
12 곱하기 15. 자, 12 곱하기 15라는 것은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스탠포드 조볼러 교수님이 실제로 이 12 곱하기 15라는 간단한 계산만으로 얼마만큼 다양한 풀이가 있는지를 알게 된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회사를 방문을 하셔서 12 곱하기 15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요. 12를 쓰시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만들겠습니다. 네, 12 곱하기 15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 몇 개인지 어떻게 너는 셀래?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제일 먼저 이거 일단 엄마 나 이제 이거 12 곱하기 15 알아. 근데 이거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조금 되는 애들인 경우에는 그냥 11, 15, 06, 180 이렇게 계산하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 부분에서 너가 계산한 걸 가로 세모로 한번 써봐봐. 그러면은 조금 공부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20 더하기 6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얘는 12가 10개 있는 거고 얘는 12가 5개 있는 거지. 자, 오늘 선생님이랑 배웠던 게 뭐야? 엄마랑 배웠던 게 뭐야? 12가 15개 있는 거를 15개를 10개하고 5개를 쪼갤 수 있지. 그러면은 12가 10개, 12가 5개 있는 거를 더한 게 12가 15개. 총 여기에 있는 걸 센 거야. 라고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자, 12 곱하기 10 더하기 12 곱하기 5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우리가 지금 색깔을 제가 맞춰놨죠. 여기 초록색으로 색깔을 맞춰놨는데 똑같이 12가 10개, 12가 5개 있는 것을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2 곱하기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 곱하기 10. 너는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야. 여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는 그러면은 요렇게 잘라서 볼래. 이번에는 나는 요렇게 잘라서 볼래.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는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얘는 바로 15가 10개, 15가 2개인 걸 더한 거예요. 세로로 여기 한 줄이 15개 있는 거니까 그게 10개, 15가 2개인 거를 더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가 계속 보수만 쓰고 있는데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5가 2개를 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앞에서 계속 빌드업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세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요 하나가 지금 15 곱하기 2잖아요. 다른 식으로 곱셈을 순서를 맞추면 2 곱하기 15잖아요. 2 곱하기 15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 곱하기 15라는 것을 우리가 2 곱하기 15 곱하기 6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다양하게.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여러 개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하나씩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은 중간에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요렇게 3 곱하기 15. 그러면 얘가 하나, 둘, 가로로는 4개가 있겠고요. 세로로는 요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3 곱하기 5가 4개씩 3개 있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풀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만 계속 자 쪼개봐 해봐 하면은 아이가 지루할 테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다양한 계산법을 아이들이랑 활동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럴 때는 학원이 사실 단체 수업이 좋긴 해요. 왜냐면 아이 혼자서 여러 개를 생각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활용해 보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익히 문제 2번째 장인데요. 자, 2번째 장 같은 경우에 4번, 5번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4번, 5번 같은 경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여기에 등호에 또 시선을 두고 여기 얘 가로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했어. 봤는데 가로 안에 있는 게 3 더하기 3으로 똑같네. 근데 마침 옆에 3 곱하기 2. 얘도 3 더하기 3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는 이 초록색이 몇 개 있는지 묻는 문제구나. 4개예요. 계산하지 않고 똑같은 거 색깔로만 입혀서 4개라는 걸 도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를 3번 더한 것들, 2를 3번 더한 것들이 2 곱하기 3이고 그럼 걔가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 쓰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도 봤지? 봐봐. 둘이 똑같아. 봐봐. 지금 저도 지금 색깔 똑같이 했죠? 3 더하기 3, 얘가 3 곱하기 2고요. 근데 2 더하기 2 더하기 2, 얘가 똑같은 아이고요. 아이들이 3 더하기 3과 2 더하기 2가 똑같다는 걸 알아요. 얘네 제가 일부러 색깔을 똑같이 입혔고요. 걔네가 4개 있는 거, 3 더하기 3이 4개 있는 거, 2를 3번 더한 게 4개 있는 거, 분명히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3 곱하기 2 곱하기 4와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같은 거야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세 수를 곱할 때에도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꼭 곱셈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부분 꼭 어머님께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단원인데요. 곱셈을 이용해 큰 수를 작은 수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곱셈을 계산할 줄은 알았지 곱셈을 분해의 대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해요. 앞에서 덧셈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나왔던 식이 10은 3 더하기 7입니다. 덧셈을 계산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덧셈을 분해의 도구로서 활용을 했거든요. 수 분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두 번째 중단원에서 이 곱셈을 이용한 수 분해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연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서 아이들이 수 분해를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아이들이 수 분해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 이렇게 내가 수 분해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숫자를 5하고 25하고 125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제가 숫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5로 분해하는 거, 25로 분해하는 거, 125로 분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5는 쉬어하고요. 25는 뭐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125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8분의 1 같은 거 봤을 때에도 이거 8, 125랑 관련 있어. 0.125야. 이렇게 바로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암기라고만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 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아이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이 꼭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게 도저히 이게 암기가 안 된다. 그럼 반복해서 해주세요. 저는 저희 학원에서도 항상 하는 게 이거 어려워하는 애한테는 151 하나 있으면 뭐야? 125 2개 있으면 뭐야? 125 3개 있으면 뭐야? 그럼 125 또 더해야죠. 이걸 통해서 곱셈의 원리,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 여기서 125 더하고 여기서 125 더하는 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꼭 여기서 1씩 커지는 게 아니고요. 125를 점프를 하는 거예요. 125 곱하기 4. 자, 125가 4개 있어. 125 2개가 250이었어. 125 4개 있으면 2가 또 2개 있는 거지. 그럼 여기 500. 이렇게 더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번 해도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 여러 번 하면 지루할 만도 한데 처음에 첫 번째 하는 아이다. 그럼 하나씩만 키우는 거죠. 하나씩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려워한다. 그럼 다른 문제 풀리지 마세요. 그냥 이 125만 주구장창 하는 것도 하루치로 전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5 곱하기 3이 375가 된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125가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125를 3번 더한 거야. 근데 125는 우리 자릿수분에 배웠지? 100 더하기 25야. 그럼 100도 3개 있어야 되고 25도 3개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25가 3개 있을 때 75라는 사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125 곱하기 3을 103개를 100하고 25로 쪼갰으니까 103개와 25 3개를 더하내야 여기까지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25 곱하기 8이라는 125 곱하기 8이 1000이야 라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가 할 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아이들이 요 부분이 익숙해지도록. 나중에 보면요, 어머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875라는 숫자를 한번 드려볼게요. 875가 125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건 이해해요. 근데 이 125 가지고 충분하게 연습을 해요. 125 곱하기 1, 125 곱하기 2, 125 곱하기 3, 150 곱하기 4, 155 곱하기 5 얘네들이 하다 보면은 이거 625? 625 어디선가 봤었는데 맞아. 그때 125 곱하기 뭐시기 할 때 했었던 거야. 그렇게 떠올리면서 625를 125 곱하기 5로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게 우리 아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거 사는 게 너무 지겨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고 충분하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대화 주제로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를 아이들이 앞에서도 저희가 덧셈에서 했던 것 같이 결과물을 일부러 앞에 넣었어요. 앞에 넣고 등호의 성질과 곱셈 분해, 곱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곱셈 분해를 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 굉장히 아이들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꼭 넘어서야 할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하고 우리 아이가 끈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문제의 양을 줄여줘요. 이걸 한 번에 하루 만에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은 못하는 아이다? 그럼 저는 반으로 쪼개서 하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 아들, 저희 딸들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좋으면 그냥 이거 반만 하라고 했어요. 그날은. 대신에 한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통해서 꼭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1 곱하기 24. 너 이거 어떻게 구했어? 24를 1로 나눴대요. 나눗셈 이미 배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계속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앞에 수가 커지고 있죠. 앞에 수가 커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연습을 여기서는 하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다양한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걸 배치한 이유는 빠짐없이 내가 하려면 어떠한 규칙대로 내가 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하느냐. 앞에 있는 수를 커지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정리해 줘야 될 건 그럼 당연히 뒤에 수는 작아지겠지. 그러면 아이들이 하다가 요게 딱 되는 순간 아하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엄마 똑같은 거 이제 반복되네. 이렇게 똑같은 거 반복되는. 엄마 이거 써봐라.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눈치 보시면 돼요. 저는 보통 아이들이 귀찮아야 한다 그러면 쓰지 말라고 해요. 그냥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찾아내면은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 곱하기 4 이거 4 곱하기 6이랑 같은 거였어라는 거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이거 칭찬해 주셔야 할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안 해도 되지. 앞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해보지 않아도 엄마 이거 당연히 여기 있는 게 순서만 바뀌어서 나올 거야라는 것을 얘가 생각해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칭찬해 주셔야 할 포인트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거를 핑계 삼아서 조금 양을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너 오늘 진짜 좋은 거 발견했어. 그런 칭찬 하나하나가 내가 수학을 볼 때 문제 푸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관찰을 하고 뭔가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엄마의 칭찬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해주시면은 다음에 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요. 자,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750을 25와 어떤 수로 분해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만약에 오히려 이 부분이 연습이 많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겠죠. 이거 75, 25의 3배수였어.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억이 나더라도 여기는 750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안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께서 옆에서 도와주실 거는 내가 여기 지금 25라고 쓰여 있지만은 일단은 750을 그냥 한번 분해해봐. 너는 뭘로 가장 쉽게 분해하니? 0이 뒤에 붙어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75 곱하기 100으로 분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5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니? 관련이 있다는 표현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25는 75랑 관련이 있어. 25랑 75는 어떻게 관련이 있어? 25 곱하기 3은 75였어. 그러면 어머님께서 식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얘는 25 곱하기 3이었어. 그러면 이제 등호를 보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으니까 얘가 여기가 돼야 되겠지? 3 곱하기 10, 즉 여기는 30이 돼야 돼.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여기서 750을 25로 나누고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지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도 참가해 주시는 어머님들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